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식입니다. 10월 4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아마 금년 들어서 하락폭이 가장 컸던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미국 시장이 어제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7%까지 이게 아마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그래요. 그 외에도 뭐 메카시 하원 의장 회의만이 가결됐다 그래서 정치적인 악재까지 이렇게 겹치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았고요. 또 그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아시아권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이렇게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보다는요. 시황 전체 시장 지표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환율이 오늘 같은 경우 한 14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363원인데요. 환율이 어쨌든 주식시장에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큰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근년에 환율 움직임과 또 주가지수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번 시장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바닥일지 제 나름대로 환율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예상치를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증시 지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거래소가 오늘 마이너스 2.41%, 2,405포인트입니다. 2,600이 엊그저께 무너진 것 같은데 근 200포인트가 단숨에 이렇게 빠져서 2,405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4%, 코스닥이 훨씬 하락폭이 컸습니다. 807포인트인데요. 아무래도 코스닥은 이게 이제 개별성 종목들, 테마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가수요, 신용이라든가 미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수급상 지금 난조를 보이고 있지 않나. 악성 매물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코스닥이 거래소 대비했을 때 한 2배 정도 오늘 낙폭이 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거래대금 보면요. 시장의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거래소가 9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대비했을 때 6조 7천억이었기 때문에 한 3조가량 늘었는데요. 거래대금 늘어난 이유는요. 오늘 삼성전자가 평소 거래량의 한 2배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아마 싸다고 그래서 많이 들어왔다 싶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또 그와 관련 HBM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그런 대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소로 봤을 때는 가장 거래가 활발했다. 지수는 안 좋았지만 거래대금은 9조 8천억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7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지수도 오늘 4%가량 빠지면서 이 코스닥 개별 종목 테마주들이 대단히 좋지 않다. 이거는 이제 신용이라든가 미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에서 매물 부담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분석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올 텐데요. 이렇게 지금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각도도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금년 들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다. 하락폭이 가장 컸고 또 빠지는 각도 또한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빠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이 이렇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낙폭이 컸는데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얻어맞고 밀리는, 그래서 매도자 우회 시장이었다. 그동안도 이렇게 좋지 않았지만 연휴 전에도요. 오늘 하락폭이 특히 이렇게 컸는데 아침부터 반등다운 반등 한 번 없이 이렇게 밀려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거래소 그래프를 일봉으로 보면요. 어쨌든 이렇게 망가졌거든요.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좀 더 큰 흐름인데요. 이 주봉이 근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꿋꿋하게 추세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봉이 망가졌다고는 그러지만 주봉은 좀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최근에 주봉까지도 이렇게 추세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평균선으로 봤을 때도 그래프가 모양이 좋지 않다. 이번 하락장이 그동안의 하락장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동안 하락장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봉이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저점은 높여가면서
조정을 받았던 그런 시장인데 이번에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무너지는 아주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코스닥 그래프도 이렇습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상당히 큰 폭으로 각도도 굉장히 급한 각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양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봉 또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휴 전부터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연휴 마지막 날 시작하기 마지막 날 이렇게 살짝 반등했다가요. 다시 그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침 시세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면서 끝나는 매도 우위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제가 시작하면서 환율을 통해서 워낙 그 주가 지수하고 환율이 밀접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요. 환율을 통해서 그동안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번 시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정도는 대략 이렇게 감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먼저 이렇게 환율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환율 우리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그래프인데 일봉입니다. 앞에 고점 이번에 이렇게 후끈 이렇게 뚫었습니다. 1363원입니다. 근데 딱 1년 전에요. 이게 주봉으로 보면 1444원까지 갔었습니다. 1년 전에. 10월 24일이니까 딱 1년 전이죠. 근데 그때가 종합지수는 가장 낮은 때였습니다. 환율은 이렇게 상투를 찍었지만 반대로 종합지수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종합지수 주봉이거든요. 여태 이렇게 바닥을 보면 여태가 작년 10월 달입니다. 10월 날 여태가 한 22일이나 24일 요 정도인데요. 여태 종합지수가요. 한 2200 정도 됐습니다. 2200이 조금 안 되는 수치인데요. 오늘이 이제 1363원이죠. 그때 종합지수가 한 23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작년 환율 수치로 지금 이제 종합지수를 예측해 본다고 그러면 지금 환율 수준에서는 한 2300까지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변수가 되겠지만 오늘 환율만 놓고 이렇게 고정해서 관찰을 했을 때 과거 선례로 봤을 때 한 2300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환율을 통해서 이제 종합지수를 이렇게 좀 예측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증시 지표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그래도 환율이 그래도 가장 상관관계가 가장 밀접하고 또 이렇게 믿을 만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14원이나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을 대비했을 때 1444원이 최고치였고 그때 종합지수가 2200까지 갔었다. 지금 1363원 요때 종합지수가 한 2300까지 갔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종합지수가 2400인데요. 조금 하락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역시나 개인들만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거래소가 8,300억, 코스닥이 3,100억입니다. 특히 거래소 8,300억 매수 우위한 게 눈에 띕니다. 시장의 볼륨은 많이 줄었지만 개인들 매수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 3,9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2,500억 매도 우위, 그래서 6,500억 가량 매도 우위했습니다. 상당히 큰 양이죠. 기관도 오늘 거래소 4,600억 매도, 코스닥에서 520억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한 9천억 가까이 매수 우위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한계가 노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좀 이렇게 같이 가담해 줘야만이 지금의 어떤 하락장이 흐름을 조금 반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그 고객 예탁금이 49조 9천억이니까요. 50조가 살짝 무너졌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여기 이제 그 청약 환불금이 들어와서 52조까지 갔다가 다시 한 2조 넘게 이렇게 조금 빠져나간 모습이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이렇게 꺾이면 시차를 두고 좀 뒤늦게 돈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말씀 드렸죠. 신용융자금이요. 19조 7천억, 20조는 무너졌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다. 미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금도 지금 5,700억인데요. 미수금은 최근에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 미수금이든 신용이 됐든 이렇게 하락장, 특히나 이렇게 급락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수급에서 악성 매물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담보 미달이 되거나 이틀 후에 이렇게 팔 것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미수죠. 이런 것들이 수급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 특히 코스닥 쪽에 테마주, 개별 종목들,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세가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죠. 미수금이나 신용, 특히 신용에서 담보 미달 이런 물량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조금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좀 늘어나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개별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빠진 종목이 9개라고 그러면 오른 종목이 한 종목 정도 비율이 됩니다. 아마 가지신 종목들 대부분 많이 빠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시장을 아예 보시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드린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종목들 그래프 눌러보면 다들 그래프 모양이 망가졌습니다. 또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만 사고 있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대부분 종목이 매도 우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지 않다. 지금에 와서는 특별히 이걸 사십시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는 개별 종목보다는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감을 좀 이렇게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닥이 어디일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바닥 지점에서 현금이 있다고 그러면 바닥에서 이렇게 물타기를 하든가 다시 매수에 들어가서 단기 반등할 때 수익을 좀 내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시장은 워낙 좋지 않습니다. 아마 9개 종목이 빠졌다고 그러면 그중에 한 종목 정도가 이렇게 올랐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종목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한데요. 그나마 오늘 좀 얘기를 할 만하다 싶은 종목이요. 현대차 기아가 그동안에 모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래프 모양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요. 오늘 나온 뉴스 보면은요. 9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가장 높았다고 그럽니다. 역대.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달 중순부터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중고차 시장이 한 30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적은 시장은 아니죠. 어찌 보면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까지 진출한다 하는 것은 좀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시장 하나를 더 이렇게 갖는 그런 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5년 미만에 10만 킬로 이하 뛴 그런 중고차들만 자기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뉴스들이 오늘 현대차나 기아에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주가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바닥을 좀 다져주는, 그래서 최근 전체 시장하고는 흐름을 조금 달리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이 오늘 약간 플러스가 났는데요. 제가 이거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수익이 좀 나다가 다시 이렇게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전체 시장 흐름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그 뉴스 뜬 거 보니까요.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0% 이상 늘어났다 이런 그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4공장이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또 1, 2, 3 공장이 풀 가동하고 있다. 또 5공장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여전히 상승세를 구가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유들을 봤을 때 주가는 지금 상당폭 많이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전체 시장이 눌러 앉으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그나마 조금 바닥권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삼성바이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쨌든 현금이 최고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 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또 살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많이 빠지는 장은 또 돌아설 때 상당히 급등세가 가파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하락 여지가 더 커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환율 말씀드렸죠. 작년 환율이 1444원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종합지수가 한 2200이었거든요. 지금 1300 오늘 63원인데요. 작년에 1363원 이게 환율 때 종합지수가 한 2200 정도 됐었습니다. 이 이제 환율이나 종합지수보다는요.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환율 그 추세가요. 굉장히 가파르다는 겁니다. 오늘도 한 14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요. 주식을 팔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종합지수는 조금 더 빠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이라든가 또는 뭐 성장성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 좀 이렇게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일부를 팔거나 해서 반드시 현금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현금 가지고 있다 보면요. 반드시 또 급등 그 국면이 오거든요. 그때 또 이렇게 손이 난 것들을 또 단숨에 또 반가이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좌에는 현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시장을 보면서 또 추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